수투를 하는데 뭘 배우는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수투에서. 수투는 총 3개의 단원인데 극한이라는 단원이 나와요. 와. 두 번째는 그 말로만 듣던 수학하면 수학의 막 상징 같은 미분, 이것의 짝꿍, 적분, 뭐 이렇게 3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약간 음식 먹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앞에는 이제 전식이라 그러니, 에피타이저라 그러니, 그 메인 음식을 먹고 마지막에 디저트 먹는 듯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위 앞에서 약간 그 감 같은 걸 잡아요. 미각을 살리는 작업들을 하고 여기에 온갖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 미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미분한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 그리고 미분을 약간 복습하는 느낌으로 약간 접근을 해. 후식 같은 느낌. 이제 설명이랑 갔다 올까? 뭐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요. 이해하겠니?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미분에 맞춰져 있어요. 문제의 난이도가 미분이 가장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냐면요. 그냥 너희들에서 뭘 생각하든 그것보다 어려워요. 아주 많이 어렵습니다. 아주 많이. 고인물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반 교재를 써버리면 너무 어려우니까 개념원리 같은 거, 가벼운 책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극한은 개념을 인지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미분은 개념을 인지하는 것 플러스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많이 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문제를 접함으로써 내 생각을 넓혀야 돼요. 적분은 그냥 문제만 어느 정도 풀어주시면 됩니다. 적분의 개념이 가장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극한은 개념을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극한은 정확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럴 것 같아 라는 느낌으로 약간 극한을 해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느낌. 이런 거. 얘들아, 봐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극한이야.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얼마라고 배웠지? 이거 1이라고 배웠니, 안 배웠니? 0.99999 이거 1이라고 배웠어요? 거짓말. 다 배웠어. 이렇게 됩니까?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2번. 자, 이게 극한이에요. 그러니까 극한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무한히 뭔가 가는데 무한히 갔을 때 어떻게 될까를 상상하는 게 극한이야.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이야. 그래서 여기는 뭐가 정말 생기기 쉽냐면 잘못된 개념, O 개념이 박히기가 쉬워. 여기에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거 뇌피셜이야. 극한에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거 뭐라고? 나만의 뇌피셜. 이거 검증받지 않은 나만의 뇌피셜은 그냥 인생 망하는 거야. 수투가 망해버려요. 확실하게 자기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있으면 수업을 끊어야 돼요. 내 수업을 끊고. 야야야 잠깐만 조용히 해봐. 선생님, 야 너 잠깐 그 수업 그 말고 내가 이해가 잘 안 돼. 다시 한번 설명해봐 라고. 하이 찬우, 너 시험 때가 저기서 해야 되는데 승마쌤이랑 같이 할 거야. 오늘부터 다시 해요? 이거는 수트 인트로야. 네. 다 녹화해놓고 있어. 여튼 다시 한번 그 뇌피셜을 가장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만약에 이 부분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 무조건 끊으세요. 내 수업을 끊어. 선생님 잠깐만 조용히 해봐. 반말만 하지 말고 나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다른 방법으로 이용해서 설명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설명들을 다 동원해서 납득을 시키고 넘어가야 돼요. 서두르면 안 됩니다. 여기는 1단원은 서두르면 절대 안 돼요. 1단원은 하나하나 곱씹어 먹으면서 납득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근데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무조건 계속해서 질문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난 진도를 못 끝내도 괜찮아. 근데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 거 나는 용납이 안 돼. 오케이? 적당히 하는 건 나는 진도는 못 끝내도 괜찮아. 그 나중에 끝내도 돼. 근데 5개념이 잡히면 수투 망합니다.
반드시 검증받고 너무 자신만의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올바른 개념을 갖고 상상의 나라를 펼치잖아요? 문제 푸는 게 너무 재밌어요. 왜 재밌는 줄 알아? 문제를 이렇게 풀거든. 오. 또 벌써 다 풀었어. 이게 가능한 단원이 극한이야. 수식 하나도 없이 풀 수 있어. 이게 가능한 단원이 극한이야. 얼마나 재밌겠니? 그렇게 개념들을 정립을 하고 나면 미분을 배울 자격이 주어지는데 미분의 중요한 개념들을 완전하게 익힌 다음에 미분은 그 다음부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이런저런 상황들 경험을 하셔야 돼요. 시간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단원입니다. 적분은 아까 말했다시피 약간 후식의 느낌이라서 수다만 안 떨면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간이 12월, 1월, 2월, 12월 지금 13일이니까 2달 반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완전하게 그 유명한 고딩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이거 중딩이지? 나 고딩이거든. 이게 이제 가능한 이제 나이가 돼, 이제. 이 3개월을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처음에 시험을 보고 나서의 그 마음, 그리고 방학했을 때 오케이, 이번 달은 내가 이번 방학 때는 고등수학의 뭐뭐뭐를 꼭 끝내서 내 목표를 이만큼 내가 만족을 할까, 내가 이만큼 달성을 할까라고 시작을 하다가 보면 그게 흐지부지 되는 기간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2월달이야. 2월달이 되면 굉장히 어수선해지는 시즌이 옵니다. 첫 번째, 방학한 지 한 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약간 처음에 가오가는 조금 다르게 내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될 거야. 그때 갑자기 굉장히 재밌는 일이 보여져요. 내 고등학교가 배정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언제 만나? 하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마지막을 불태워보자. 우리 방학이 아니라 더 이상 없어.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오늘만 놀아볼까? 이렇게 하던 것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이 되다 보면 2월달 어느 순간 중간 이상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2월달 한 절반 정도 남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오케이 14일 남았어. 그래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14일 동안 놀고 일주일만 놀고 3월달부터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가지고 굉장히 간사해집니다. 사람 마음이. 그래서 약간 공부를 덜 하게 되는 시기가 와요. 2월달에.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적을 잘 받고 싶잖아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지금부터 무조건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엄마 아빠 위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무조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중학교 때 성적표는 여러분 다 리셋이 없어져. 내가 중학교 때 시험을 잘 받고 못 받고 상관없어요. 다 없어져요. 고등학교 때 성적표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쫓아간다고 생각하면 돼. 고등학교 때 성적표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닌다 생각하면 돼. 알겠니? 한 장 한 장을 다 잘 쌓아 올려야 되는데 3월달, 4월달 이때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열심히 합니다. 나만 열심히, 나도 열심히 하거든요. 다 열심히 하니까 티가 안 나. 다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나도 분명히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근데 성적은 상대적인 거잖아. 등수잖아. 결국에 등급이니까.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 분명히 난 이빨이 뛰었는데 성적이 안 올라. 혹시 어떻게 된 거야? 다 열심히 했으니까. 성적이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제 딱 하나밖에 없어. 남들 안 할 때 해야 돼. 그게 진짜 중요한 비결이야. 그때가 언제야? 이때야. 남들 다 김 빠졌을 때. 그때 충전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신난다고 열심히 너무 많이 땡기면 안 돼. 체력을 다 써버리면 안 돼. 니들 보면 마라톤 같은 거 영상 중계하는 거 혹시 본 적 있니? 잠깐이라도 본 적 있니? 마라톤 영상 마라톤 하는 것들 막 전국 마라톤 대회나 아니면 광주 대회나 보잖아요. 꼭 있다. 이런 사람 꼭 있다. 땅! 빠바바바바. 이 사람 절대 완주 못합니다.
처음에 화면을 한번 나 잡아보겠다고. 한번 잡아보겠다고 뒤지게 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완주가 목표가 아니에요. 화면 잡히는 게 목표지. 절대 1등 못합니다. 절대. 동계올림픽 하지 않습니까? 곧 있으면 하죠. 동계올림픽 할 때 봐보세요. 장거리 선수들 한번 봐보세요. 장거리 선수들 초반에 막 얼굴 보이는 친구들 있어. 안 돼요. 절대 우승 못해. 무조건 뒤에 쳐져. 그 매스 스타트라는 혹시 그 종목 아니? 매스 트랙이 길게 있거든요. 한 50명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 겁나 50명이 한 번에 스케이팅을 해. 뽕뽕뽕 뛰어 이렇게. 그리고 몇 바퀴 도는지 몰라. 떠벌나게 돌아. 근데 한 5바퀴 한 번씩마다 중간에 그 결산을 해. 5바퀴째 1등인 사람 뭐 3점, 2등인 사람 2점, 뭐 3등인 사람 1점 이렇게 줘. 이런 식으로 줘. 그 다음 또 10바퀴 때 또 그렇게 점수 주고 15바퀴 때 점수를 주고 뭐 20바퀴 때 점수를 주는데 마지막 결승점에서는 1등이 50점, 2등한테 30점, 3등한테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중간 점수가 의미가 없긴 해. 중간 점수 의미가 있는 경우는 뭐냐면 자기의 랭킹. 나는 어차피 우승을 못해. 내 랭킹이라도 올려야 돼. 그럼 중간에 점수 땡기는 거야. 그 이런 종목 보면은 처음에 유튜브 영상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 이빨 뛰는 애들 전부 다 잡혀가지고는 결국에 끝이 아무것도 안 돼. 우리나라 누가 우승했죠? 이승훈 우승할 때 봐봐. 계속 꼴등을 했어. 계속 꼴등. 후위에서 계속 있다가 마지막에 한 바퀴 나오기 전까지도 계속 뒤에 있어. 뒤에. 마지막 한 바퀴 때 이빨 쏟아 부어가지고 결국에 결승전에 갔을 때 1등으로 골인을 하게 만드는 전략들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런 연습들 무수히 많이 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도 솔직히 2년 동안 했잖아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동안 시험 공부 해봤잖아요. 오케이? 그 이야기 하는 거에는 지금 선생님은 1월달, 2월달이 있다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길게 보면 3년짜리 레이스야. 오케이? 길게 보면 3년짜리 레이스인데 첫 번째 시험은 근데 꽤나 중요하니까 중간고사는 꽤나 중요하니까 첫 번째 중간고사를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을 평가하기 시작하니까 첫 번째 시험 잘 보긴 해야 돼. 첫 번째 시험 언제 있어? 5월달에 있어. 근데 지금이 몇 월달이야? 12월달이야. 한 과목 한 과목 배우는데 초점 맞추지 말고 라인을 보자고. 오케이. 지금 시험 끝났으니까 이빨이 달려야지. 뚜구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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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구닥. 처음에 너무 달리면 나중에 생각보다 에너지가 없어. 진짜 마지막 한 일주일 동안은 피치를 올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힘이 없어. 처음에는 남들 가는 페이스대로 하는 게 좋아. 여기서 남들 가는 페이스는 뭐든지 그룹이 그냥 장기적인 레이스, 마라톤 같은 걸 뛰다 보면은 그룹들이 지어진단 말이야. 그룹들이. 선두 그룹, 2등 그룹, 3등 그룹이 매겨져. 자신이 자신을 평가했을 때 내가 선두 그룹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싶으면은 선두 그룹의 레이스에 맞춰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뭐 그 정도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야. 내가 2위 그룹에 속해 있어. 나는 한 여기에 1등급 그룹, 여기가 2등급 그룹, 3등급 그룹. 내가 한 2등급 정도 나올 것 같아. 그럼 2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 지금 반에서 한 3등, 4등 하는 친구들, 반에서 3등, 4등 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고 거기에 따라 내 페이스를 맞춰. 반에서 한 4등, 5등 하는 4등, 5등, 6등, 7등 정도가 3등에서 4등 사이라 생각하고, 오케이? 내가 지금 그 정도 라인이다 싶으면은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이것을 역전하고 싶다. 나는 지금 3등급, 4등급 라인인데 2등급 라인까지 올리고 싶다. 그 페이스를 올리고 그걸 유지할 수 있어야 돼. 평소보다 내가 공부하는 양도 놀리고 그걸 유지해야 돼. 그러지 못하면 올렸다가 다시 또 떨어질 수 있어.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게 정말로 중요해. 그래서 뭘 해야 돼? 자기 자신을 테스트해봐야 돼. 몇 번 전에 이야기했을 거야. 선생님은 내 자신을 실험하는 걸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야. 학교 다닐 때.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겠지? 중학교 2학년 때 분명히 내가 벼락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벼락치기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알아야 내가 벼락치기 계획을 잘 세우겠더라고. 그래서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면 얼마나 버틸 수 있나를 그 시험을 해봤는데 이틀 하고 반나절을 했어. 이틀 반나절 잠 아예 안 자고 이틀 반나절 공부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틀 반나절만 난 기절을 했지. 내가 진짜 기절했어. 난 기억이 안 나거든. 쓰러진 기억이 안 나.
기절하고 나서 이제 나의 한계는 이틀 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이틀 반을 짰지만 그때 이 이틀 반은 내가 보약을 먹을 때라서 버텼던 거였고 그 다음에 이틀도 못 버티더라고. 그래서 또 어머니한테 졸라가지고 약발 좀 받아보려 했지만 다시는 주지 않았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실험해보는 건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오케이, 이해돼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제 3자 입장에서 나를 봐야 되니까. 내가 얼마나 인간 쓰레기, 아니지. 내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좋은 사람인지를 보려면 자기 자신을 정말 멀리서 봐야 돼요. 내가 주변 사람, 내가 보면 친구들 상담도 가끔 다 해주잖아요. 친구들 상담해주다 보면 이제 뭐 얘가 힘들어할 때 내가 그 친구를 위로해, 이 친구가 나에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털어냈을 때 내가 이 친구한테 해주는 위로를 과연 내 스스로한테 해줄 수 있느냐 또 생각을 해봐야지. 나는 못해. 나는 잘 못해. 백신 맞으면 다른 쌤들 쉬라고 해드려요. 나는 못 쉬어. 여튼 그렇게 해서 이 기관들을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오케이? 첫 번째 시험은 잘 봐도 좋고 못 봐도 좋아요. 잘 보면은 결과가 좋게 나왔으니까 위쪽 공기에 물을 마셔보면은 위쪽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알고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고요. 시험을 잘 보면은. 시험을 못 보면 뭐가 좋냐면 정신을 차릴 기회가 늦어진 거야. 지금까지 했던 것만큼 했는데 안 되구나. 중학교 때 분명히 이 정도 했으면 됐는데, 아니 중학교 때도 분명히 난 좀 더 많이 했는데 이 정도는 안 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첫 번째 시험 망치게 됩니다. 첫 번째 망치는 거 되게 좋은 거야. 진짜 몸에 쓴 약이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첫 번째 시험 망쳤으면요, 두 번째 시험은 절대 망치면 안 돼요. 두 번 망치면은 자신을 그렇게 평가해버려요. 분명히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시험 보는데. 첫 번째 시험 보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점수가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어요. 원하는 만큼.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정말 기말 때는 정말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요. 점수가 낮게 나오겠죠? 밑에도 난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니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람이 두 번째 생각을 하게 돼. 나는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릴 가능성이 높아. 두 번째 시험 못 봐버리면. 왜 그런 생각하는 줄 알아요 혹시? 왜 그러니까 나는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라고 판단하는 줄 알아요? 그거 진짜 중요해요. 내가 그런 판단을 내리는 이유. 내가 나를 저평가하기 시작하는 이유. 왜 그렇게? 딱 하나.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거든. 내가 못한다고 인정해야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않아. 내가 열심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원래 나는 못하니까 라고 해야 죄책감을 갖지 않는 거야. 살라고 그런 생각하는 거야. 살라고. 알겠어요? 가져야죠.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은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를 절대 재단하지 마세요. 내 등급을 4등급이다 재단하지 마세요. 내가 3등급이다 재단하지 마세요. 나는 원래 수학을 못해라고 재단하지 마세요. 자기가 재단하는 순간 끝이에요. 상대방이 재단해도 그걸 부정을 해야지. 상대방이 너를 보고 너희를 보고 너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너 이거 어차피 못 풀잖아.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풀지 마. 상대방이 나를 재단할 때 기분이 나빠야 돼. 너 어차피 이거 못 풀잖아. 가르쳐줘도 모르니까 그냥 하지 마. 그러면은 그렇죠.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안 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니까. 그냥 그때는 아니었으면 잘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그때 유혹을 하는 거란 말이야. 유혹을 하는 거란 말이야. 야, 넘어가지 마.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해보세요. 한계가 어디 있습니까? 겨우 고등학교 수학이에요. 대학교, 대학원, 저기 어디 이상하게 막 그 상 받는 사람 하는 그런 수학들이 아니야. 교양 과목이야. 교양. 지금 고등학교는
그냥 교양 과목의 정도의 수준이에요. 결국엔 수학 전체로 봤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나는 수포자야라고 재단하지 마세요. 정말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그 누구도 당신을 보고 바보라고 안 했는데 내 스스로 난 바보라고 하는 거니까 그건 진짜 바보 같은 거야.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하게 살고 싶다라면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럴 거면은 뭐 사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아니 그러지 않아? 아니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야. 사는데 재미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그 재미는 단순하게 게임하고 이런 재미가 아니라 내가 나를 찾는 재미가 진짜 크다니까요. 진짜 커요. 내 스스로를 발견하는 게 재미가 진짜 커요. 내가 맨날 요즘에 수학생들 만나면서 이제 스터디하면서 만나면 이제 쌤들 맨날 하는 소리가 뭐 부동산 이야기하고 비트코인 이야기하고 뭐 코인 주식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아니 내가 그래서 뭐 한 소리 했어. 노동의 가치 그 자신의 가치를 좀 더 그 비트코인 말고 이런 거 주식 말고 다른 쪽으로 찾으면 안 돼? 주식이 올라가면 주식이 올라간 거지 내가 내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고. 당신이 뭐 돈을 많이 벌겠지. 그 돈을 뭐 할 거야? 돈 벌어봐야 쉽게 벌면 쉽게 나가. 시작되기 없어. 자신의 가치를 높이라고 수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발견한 지식과 정보들을 아이들에게 더 전달을 해주고 이 아이들이 거기서 더 발전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이렇게 좀 뭐라 가치를 한번 느껴보라고. 아니 난 진짜 솔직히 진짜 부동산 이야기 듣기 싫으니까 내 앞에서 하지 말라고 했어. 몰래 하시라고. 자기들끼리 여기 이 집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서 내가 무주택자라서 그럴 수도 있어. 난 근데 일도 관심 없어 그런 거야. 여튼 뭐 그래요. 자신의 가치 그리고 그 있잖아요. 이게 쉽게 얻는 건 쉽게 잃는다 여러분들. 수학도 마찬가지야. 수학도 쉽게 얻을수록 쉽게 잊어버려요. 그냥 단순하게. 자기가 고생해서 얻게 된 공식들이라든지 내가 정말 오랫동안 고민해서 알게 깨닫게 된 사실들은 정말 오래 가거든요. 근데 뭐랄까 굉장히 단기적인 거 그냥 스킬적인 것들 그런 것들만 이렇게 숙지를 하다 보면 금방 있었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선생님 한 소리가 야 이거는 꼭 증명을 해봐라. 꼭 그리고 자기가 고민을 좀 더 해봐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자기 스스로 고민되지 않으면 그건 절대 자기께 안 되기 때문이야. 요즘에 농사 많이 안 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추를 먹는다 하자. 아니 누가 있지? 안 좋아하잖아 얘들. 할머니 할아버지 농사 없이 그 텃밭이나 있으신 분 한 분. 외갓집이나 친갓집은 상관없어요.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해서 뭐 이렇게 뭐 지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주시는 거 본 적 있어 없어?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자 봐봐요. 그게 굉장히 큰 차이인데 농사 지어서 고추 농사를 지어가지고 고추를 땄어요. 짓고 이렇게 기르고 수확하고 말리고 해가지고는 땄어.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농사하는 사람이 이 고추를 다 먹을 수 있을까? 못 먹어요. 남겠죠. 남아. 자 또 하나. 마트에 갔어요. 고추가 다발로 아주 다 씻었잖아. 깨끗하게 있어. 샀어요. 돈 주고. 사가지고는 몇 개 쓰다 보니까 고추가 좀 남았어요. 남은 고추를 처리하는 방식이 둘이 완전히 달라. 마트에서 샀잖아요. 남은 고추 네 가볍게 버려줍니다. 냉장고에 입장 들어가 있죠. 그러다 썩게 되고 가볍게 버려져요. 기름 고추 어떻게 되게요? 우리 집에 먹을 고추가 이만큼이야. 내가 먹을 고추가 이만큼이야. 이만큼 빼놔. 남은 고추 어떻게 버리니? 아니 다 싸가지고 가족도 나눠주고 주변에 친구도 나눠주고 싹 나눠줘. 이게 가치라는 거야. 가치. 분명히 농사 짓는 게 에너지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어. 심지어 돈도 많이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야. 힘들어. 아니 그 고추 사 먹을 돈 없어 같이 농사 지시겠니? 그 내가 지은 거 우리 가족들한테 먹여주는 거 남겨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는 거. 그게 삶이라는 거야. 그게 삶이라는 거야. 마트에서 괜히 사 먹는 것이 이런 것들 삶이 아니라 물론 매번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모든 걸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하지만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나중에 6년 뒤, 7년 뒤에는 분명히 어떤 일을 6년 뒤에, 10년 뒤에는 뭔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때 그 일을 할 때 단순히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랑 내 직업에다 가치를 부여해서 하는 거랑은 삶의 질이 달라질 거야. 인생의 목표가 돈이 아닐 수도 있다고. 돈은 수단으로서 쓰이는 것이지 목적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살아갈 때. 알겠니?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일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거는 인생이 너무 허망해. 하는 게 뭐밖에 없는 줄 알아? 돈 자랑밖에 없어. 가치 없이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돈 자랑밖에 없다니까. 플렉스라는 이름으로. 그냥 자랑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돈 때문에 불편하진 않겠지만 굉장히 모르겠어요. 나도 그런 삶을 살아보진 않았으니까. 어떤 삶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플렉스하는 기분들. 근데 가치가 없으면 좀 허망하지 않을까 싶어. 많은 걸 얻을 수 있겠지. 자기가 원하는 거 돈이 있으니까. 자, 원할 때 여행 갈 수 있을 것이고 원하는 곳에서 아주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겠지.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게 죽기 전에 과연 잘 살았다는 느낌을 갖고 죽을지 끝까지 돈 때문에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살지 않을지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 왜 나왔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열심히 살아요. 이? 공부 열심히 하라는 뜻이야. 이? 알겠어? 공짜는 없다. 이? 공짜 없어. 시간이나 열정, 돈 셋 중에 하나는 써야 뭔가 얻어져요. 알겠어요? 세 개 다 쓰면 더 많은 거 얻겠지. 난 너희들에게 내 시간과 열정을 쓰고 있으니 에이? 너희들 자, 갑시다. 그냥 시험, 네.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말 하죠. 고등학생 되면 이런 말을 여유가 없어요, 많이. 그래도 해요. 자, 여기 보자. 이제 볼게, 진짜. 이게 극한이에요. 1번과 2번 중에 정답은 1번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냥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운다고 했죠? 자, 중학교 2학년 때는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3분의 1은 얼마입니까? 0.333이야. 맞지? 이건 등식이기 때문에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되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30 곱했어요. 3을 곱하면 여기 올림이 없으니까 999예요. 여기 있는 3을 곱하면 1이네요. 자,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분명히 등식으로 성립함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2학년 1994년도에 정수종이라는 인간은 이걸 보고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건 선생님께서 이런 설명을 하셨지만 그때 정수종은 이거는 분명히 뭐가 잘못된 게 있다. 등식의 성질부터 부정하기 시작했어. 등식의 성질.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서 등식이 성립하는 게 안 되는 거 아니야? 양변에 같은 수를 곱했는데 등식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 여기가 점점점이면 그러면서 이 등식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니야? 온갖 기존 이미 갖춰져 있던 질서들 다 무너뜨려 내 혼자서. 엄청난 혼란에 빠졌죠. 선생님께서 아무리 나를 납득시키려고 설명을 이렇게 저렇게 해주셨지만 이미 내 머릿속에 5개념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치는 데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솔직히 못 고치고 졸업했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험은 봐야 되니까 일단 외워서 들어갔어. 이거 일단 0.991이라 그냥 외워서 시험 봐야 되니까. 하지만 계속 그 마음속에서 관련자가 했던 것처럼 그래도 지구가 된다. 그래도 얘는 얘가 더 크다. 라는 식으로 난 절대 인정 못해. 고집 오지게 세거든요. 진짜. 근데 이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같음을 증명할 수 있어요. 얘 실수 맞죠? 맞아요? 얘도 실수죠. 오케이. 만약에 얘라면 어떤 실수 두 개, 서로 다른 두 실수가 있을 때 B가 A보다 크면 A와 B 사이에 있는 어떤 실수를
무수히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0.1보다 0.2가 크죠? 이 사이에 실수 무수히 많이 쓸 수 있어. 어떻게 아무리 작게 잡더라도 0.00001, 0.00002 잡아도 이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를 정의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렇다면은 너도 실수고 너도 실수라면 이게 순환소수니까 실수거든요. 실수와 실수 사이가 이렇게 너가 너보다 크다라면 이 사이에는 네, 또 다른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는 누구겠니? 0.99999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실수 정의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런 웨이트는 같다예요. 네, 반대쪽은 더 안 오니까. 반대쪽 아예 없으니까. 모든 실수는 크거나 같거나 작아야 되거든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니까 같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친구가 1이라는 걸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루는 게 바로 극한이라는 거야. 대충 오케이? 그 극한을 표현하는 것이 리미트입니다. 리미트. 예를 들어 이런 거지.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은 얼마입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이거 뭐냐면 한번 그래프를 드릴게요. 이 그래프가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해볼게. 그때 x의 값이 점점점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x가 점점점점 1이 되어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x가 점점점점 1이 되어 가고 있다는 뜻은 x가 0.9보다는 더 커요. 99보다 더 크고 99보다 더 커요. 계속해서 1은 아니야. x가 1로 가고 있다는 뜻은 1은 아니야. 1은 아니야. x는 1은 절대 아닌데 1이 되어가고 있는 어떤 수야. 그렇게 이해하면 돼. 됐니? 1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은 0.99999가 되고 있거나 아니면 1.00000000001 이렇게 되고 있다는 뜻이야. 이해되니? 오케이? x가 0.9999나 1.000이 되면 이 숫자가 과연 얼마가 될까라는 거야. 얼마가 되어 가겠니? 이 숫자는? x가 점점점점 1이 되어 가면 이 숫자는 점점점점 얼마가 되어 가겠니? 그렇지, 2가 되겠지. 너무 당연하게. 이 숫자는 2가 되어 갑니다. 라고 쓰는 겁니다. 이게 그냥 극한이에요. 별거 없어요. 극한은 x가 1은 아니지만 점점점점 1이 되고 있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됐니?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되게 바쁜가요? 오 마이 갓.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하나 한번 보고 가볼게. 얘들아 봐봐. 이거부터 생각해 볼래?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 이 두 개의 그래프는 서로 같은 그래프일까 다른 그래프일까? 같지 않아요를 선생님이 마침표를 알아들어야 됩니까? 물음표를 알아들어야 됩니까? 같아요. 같아요? 아, 그렇지. 약분되죠. 자, 두 개의 그래프는 서로 같은 그래프인가요? 다른 그래프인가요? 같다. 같다 손. 다르다 손. 2대2. 세미는 중립. 오케이. 2대2에 2대2. 남녀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남자가 똑똑한 거, 여자가 똑똑한 거. 이건 똑똑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자, 결론은 다릅니다. 오 마이 갓. 선생님, 그래요? 아니, 이상한데? 약분하면 똑같은데? 함수값이지 않습니까? 좌표 찍어볼게요. 얘 0, 얼마 지나가죠?
1. 여기는 0, 얼마 지나가죠? 이대로 대입해요. 0 대입하면 얼마야? 1 맞니? 2, 얼마 지나가죠? 3. 여기다 2 대입하면 2 빼기 1분의 4 빼기 1. 얼마죠? 오, 똑같네. 3 대입하면 3,4. 여기 3 대입하면 3 빼기 1분의 2분의 8. 오, 4네. 계산 복잡한데 똑같아요. 맞죠? 1 대입하면 어떻게 되지? 1,2. 여기다 1 대입하면 1,0인가? 없지 않아요? 없어요. 그냥 부모는 0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 대입할 수 없어요. 1 넣으려고 했는데 계속 어렵대요. 어려. 왜 안 되지? 1, 어려. 껐다 키세요. 껐다 키세요. 1이 절대 안 들어가요. 여기는 1이 안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절대로. 알겠니?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선생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이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좀 과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래서 빵꾸가 나 있어. 다 똑같은데 저 점 하나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야. 이해되시나요, 이거 지금? 저 점 하나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것만 보고 잠깐만 쉬었다 할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을 풀라고 나오는데 이가 무슨 뜻이냐면 x가 점점 1을 향해 다가가면 이 값은 점점 얼마를 향해 다가갑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얼마를 향해 다가가죠? 2를 향해 다가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 그냥 대입만 시키면 된다 했지 않습니까? 대입을 시키는데 이렇게 0분의 0인 같이 대입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오면 함수 값은 구할 수가 없어요. 빵꾸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극한은 얘를 약분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극한 다시 한번 1이 되는 게 아니야. 내 말 잘 들어. 얘가 점점 1이 되어가면 y는 점점 얼마가 되어갑니까? 얼마가 되어가죠? 2가 되어가죠. 점점 2가 되어가. 이해되니? 점점 2가 되어갑니다. 2가 되진 않죠. 2가 되어갑니다. 이것의 목적지가 2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극한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이게 극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가운데가 뻥 뚫어져 있어도 이 앞뒤의 값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대충 오케이? 네, 이건 책 보고 하다 보면 좀 더 쉽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앞뒤 없이 설명하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가 선생님이 미국에서 정의부터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뭐 어떤 거? 아, 그거 빼고 퍼즐? 아, 쉬는 시간 놀러 가봐요. 게임을 하니? 네, 많이 네, 오늘요, 이쪽, 여기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